목차는 이렇게 순서 세 가지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주로 자세 운동 관련된 위주로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따라해 보시면서 아니면 자기에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 운동들을 선택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세와 상지 기능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자세와 상지 기능의 연관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듯 지금 여러 전문가들도 논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논문을 보시면, 어, 체간 안정화 운동 후 상지 기능 평가를 했던 그룹이랑, 그리고 체간 운동, 그 코어 운동을 하지 않고 상지 기능을 연습한 사람이 나중에 상지 기능 평가를 했을 때 코어 운동을 한 체간 운동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상지 기능이 더 많이 좋아졌다라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고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자세와 상지 기능이 되게 연관성이 큰데 이제 저도 이제 방문자를 하다 보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대부분 다들 이제 손을 좋아지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갈등도 많이 생기시고 열정도 많이 계시는데 다양한 접근성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항상 이제 손만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자기의 자세, 이 손에 영향을 주는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못 하시고 계속 손에 대한 움직임만 고민하시고 강직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도록 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세가 얼만큼 영향을 주고 그 자세를 통해서도 상지의 기능에 회복을 가능성을 돕는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와 상지 기능의 연관성의 신체 운동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날개뼈, 이 스캐풀라입니다. 이 날개뼈가 우리 어깨를 움직일 때 날개뼈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치료사 선생님들이 날개뼈를 많이 움직여 주시고 움직임을 연습을 해 주시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날개뼈가 여러분 딱 이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몸통 갈비뼈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내 몸통이 잘 세워지고 안정성이 기어가 잘 된다면 날개뼈의 움직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고 체간의 중력에 대항하여 몸통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날개뼈가 제대로 움직여질 수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근데 거기서 손을 움직이고 팔꿈치를 피려고 한다면 그 영향들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 그림에서 보면 우리의 어깨에 있는 관절이 총 네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도 다 몸통에서 연결해서 팔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말은 즉 몸통에서의 안정성이 어깨의 움직임들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그 비슷한 내용으로는 우리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들 때 항상 지지점도 있고 고정점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부분들이 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맞아요. 몸통이 하는 거고, 그리고 손이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다들 공감하실 수도 있고 나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 대부분 제가 만났을 때 좀 느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 앉은 자세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뇌졸중 생존자분들이 어떤 한 자세로 그냥 앉은 자세를 보면 이 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허리를 펴지 않고 있죠. 몸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보통 의자나 자주 앉으시는 휠체어에 이렇게 기대어 앉아 있기 때문에 이 허리를 세울 수 있는 근육들이 전혀 쓰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왼쪽 이분은 아마 오른쪽으로 폴마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지금 팔걸이를 잡고 있죠. 앉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왼쪽 팔걸이를 잡고 있다는 게 왼쪽 상체를 사용해서 내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몸이 뒤로 넘어가는 것들을 몸통의 근육을 써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왼쪽 상체에 힘을 줘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골반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비대칭적으로 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왼쪽 어깨에 힘을 많이 주게 되니까 어깨도 비대칭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날개뼈 또한 비대칭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무조건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무조건 손을 좋아지기 위해서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 자세의 운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의 운동을 통해서 손도 같이 기능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자세 운동들을 관련된 것들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중요하게 키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합니다. 우선은 상지에서는 이 동작은 연습해야 되는 동작은 제가 이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죠? 프로트랙션 전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상지 재활할 때 이제 리칭이라고 해서 팔을 뻗는 동작이라고 하죠. 팔을 뻗는데 대부분 우리 뇌졸중 생존자 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팔이 앞으로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지 못하고 어깨가 계속 올라가고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뭔가 팔을 들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일수록 더욱더 이 전인, 아까 말씀드렸던 날개뼈의 전인, 프로트랙션에 대한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이번 운동을 통해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골반의 움직임에서 이 전방 경사, 후방 경사, 포스terior til트, anterior tilt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보통 제가 이제 환자분들 만났을 때 환자분 이렇게 우리 올바른 자세에서 허리 펴고 한번 운동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코어가 약하시거나 코의 움직임, 특히 골반의 움직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허리를 피라 그러면 가슴을 드세요. 골반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허리를 요추부터 흉추, 경추까지 쭉 세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흉추만 많이 세우시고 경추는 이렇게 자세가 안 좋은 여기 있는 이 자세처럼 상태에서 허리만 가슴만 내미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뭐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의 골반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골반이 앉은 자세에서 자세가 전방 경사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는 프로트랙션, 이 날개뼈가 앞으로 이동하는 전인 동작과 그리고 하나는 안테리어 티팅 전방 경사라고 하는 골반의 움직임 이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우리가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누운 자세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상체와 하체의 분리 스트레칭인데 뭐 많이 해보시고 뭐 일상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뇌졸중 생존자분들 특히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런 자세를 했을 때 많이 나오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자 이렇게 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골반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 만약에 왼쪽 다리, 이 다리가 왼쪽으로 가면 이 오른쪽 어깨가 뜬다는 거죠. 오른쪽 어깨가 같이 따서 딸려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가 충분하게 바닥에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상체와 하체의 분리되는 느낌을 만들 수 있는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체의 움직임이 어깨 움직임이 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주의사항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오른쪽으로 체크했을 때 왼쪽 어깨 뜨지 않도록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도 오른쪽 어깨가 뜨지 않도록 이렇게 반대편에서 움직임이 딸려가지 않도록 한번 움직이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상체 움직임을 통해서 복부에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목에 힘을 많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보통 이 상체의 움직임에 통해서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배에 힘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 목에 힘을 많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나중에 이 운동을 하고 나면 잘못됐을 때 목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많이 드는 것보단 적게 들더라도 이 복압을 느낄 수 있도록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날개뼈, 어깨의 전인, 이 프로트랙션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깍지를 낀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네, 이 또한 이 동작을 했을 때도 주의사항이 어깨를 위로 올리는 보상적인 움직임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누워 있어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기능이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한 손으로 불편한 손으로 움직임을 연습하시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어깨가 같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깨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전인 동작만 나올 수 있도록 보상적인 동작이 나올 수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서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앉은 자세에서 운동입니다. 어, 간단하게 그냥 이제 허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는 동작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허리를 구부렸을 때 등이 좀 등받이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엉덩이를 좀 나와지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연습하시면 되는데 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경사 동작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부분 이렇게 허리를 폈을 때 이 골반이 전방경사돼서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근데 대부분 이제 방문자를 했을 때 이 부분에 움직임이 많이 없고 위에 있는 흉추랑 이 경추 쪽으로만 몸을 들어 세우는 동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운동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몸통 회전 움직임인데 이것 또한 아까 전에 있던 이 골반이 전방경사돼서 자세를 체간을 올바르게 세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통이 회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안 될 경우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몸통이 뒤로 넘어지는, 무너지는 모습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잘못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전방경사를 내가 연습한 자세가 유지되면서 몸통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 이제 다리를 묶었잖아요. 묶은 것처럼 스트랩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 동작을 취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이거 없이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꾸 체크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실제 제 환자분이 이 동작을 연습하시는 걸 보면서 문제점들을 한번 지적해보고,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 좀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방문하고 있는 분은 이제 오른쪽 편마비셔서 보시면 이미 팔을 들었을 때 약간 전방경사가 무너지고 몸이 좀 뒤로 빠져 계시거든요. 근데 동작이 여러 동작을 하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동작을 취했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해보시면 이런 동작들이 생겼고 아 나는 이런 모습으로 안 하지 않고 몸을 체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왼쪽으로는 많이 가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으로는 많이 가는데 동작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동작들이 많이 범위가 적어지고 있거든요. 처음이랑 했을 때랑 왼쪽으로 가고 조금 더 적어지고 이런 모습들도 하나의 잘못된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전할 때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시선이 손이랑 같이 고정돼서 같이 고개랑 같이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앉은 자세에서 몸통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골반을 전방경사시키는 걸 더 활성화시키는 동작인데 뭐 많이 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좀 밀어주시는 동작이죠. 그래서 체간이 앞으로 가면서 다리에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고 그 힘을 이동해서 엉덩이가 살짝 들릴 수 있는 동작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운동 또한 시선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경사대에서 체관이 올바르게 세워진 자세가 유지되면서 앞으로 이동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환자분이 이 동작을 취했을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체간이 이동되면서 앞으로 이동돼야 되는데 지금 이동이 쉽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간이 정확히 이동되면서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자꾸 구부러져서 시선이 아래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몸이 힘들면 이렇게 동작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찍은 이유가 요렇게는 주의해야겠구나. 요런 거 동작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좀 더 드시고 올바르게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체간이나 골반 이동이 좀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을 옆구리로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구부리는 동작인데 지속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취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건축은 늘려주고 체중 이동이 한 측 아픈 쪽으로 가게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똑같습니다. 몸이 체중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몸이 뒤로 넘어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동작을 취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환자분이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몸이 뒤로 빠지고 약간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일수록 더욱더 이런 자세들을 운동을 통해서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도 지금 계속 이 자세들을 연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들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앉은 자세에서 이 날개뼈 전인을 유지하면서 골반의 움직임을 연습하는 건데,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벽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벽에 팔꿈치를 이렇게 댄 상태에서 골반, 아까 했던 전방경사의 움직임, 허리를 세웠다, 무너졌다, 세웠다, 구부렸다 하는 동작들을 반복하는 동작인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방경사, 후방경사, 전방경사, 후방경사. 이렇게 벽에 이렇게 했을 때 대고 있으면서 유지하고 있으면서 전방경사, 후방경사 움직임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제가 강조했던 이 날개뼈의 전인 동작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전방경사, 후방경사의 골반의 움직임을 연습하는 동작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이 이거를 했을 때 되게 좀 어려워하셨어요. 이 아시다시피 기능이 이제 연습을 하고 계시는 과정 중이라서 이렇게 붙이고 있고 연습만 하고 계십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각자의 조절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될 수 있으면 돼서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고 유지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굳이 몸통을 움직이는 연습은 나중에 하셔도 단계 단계 내가 연습하면서 해나가도 좋지만 이렇게 되고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은 이제 그 팔꿈치를 지지하면서 움직이는데 이번에 어깨 근육을 사용해서 위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벽에 기대어서 팔꿈치가 벽에 밀착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이 날개뼈의 전인 움직임이 좀 더 좋아지시고 더 강화하고 싶다면 이 동작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이 팔꿈치가 벽에서 떼지면 안 됩니다. 팔꿈치가 벽에서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어, 네, 환자분이 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지금 방금 보이셨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 때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올라갈 때 올리려고 하십니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 떼졌다 올라가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환자분 계속 연습 중인데 이 전인하는 힘이 약해서 그 부분에 같이 연습하면서 지금 이런 운동들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연습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면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더 난이도를 업혀서 이 양손에 팔꿈치를 껴서 뒤통수를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벽에 닿는 겁니다. 그러면 몸통의 움직임이랑 날개뼈의 전인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몸통을 움직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시면 저도 하기 좀 어려운 동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운동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움직임보다는 좀 유지하는 운동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환자분도 뒤통수를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닿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시피 동작이 어떤 분에게는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지 재활의 기능에 따라 맞춰서 해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단 처음 동작일수록 가볍게 시작하시고 한 번씩이라도 꾸준하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동작을 좀 지속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도 하나의 도움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